매년 5,000명씩 새로 진단받는 질환, 파킨슨병.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 시작되고도 1년에서 2년을 그냥 노화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 흑질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뇌 기저해리에 도파민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정확하게 조절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것이 부족해지면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고요.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비정상적인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 축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완치시키거나 진행을 확실히 멈출 수 있는 치료법도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치매와는 뭐가 다를까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 저하 위주의 인지장애가 주된 증상입니다. 파킨슨병은 서동증, 떨림, 근강직, 자세 불안정 같은 운동장애가 주된 증상인 질환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두 질환이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오래 앓으면 보행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파킨슨병을 오래 앓으면 치매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파킨슨병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증상은 서동증입니다. 서동증이란 행동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동작 자체가 느리고 작아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글씨가 점점 작아지며 표정이 무표정으로 바뀝니다.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벌렸다 모으는 동작을 해보면 정상인은 빠르고 규일하게 할 수 있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점점 움직임이 작아지거나 중간에 버벅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감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안정시 떨림입니다.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이완된 상태에서 떨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무언가를 집으려고 손을 뻗을 때는 오히려 떨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로 한쪽 손에서 시작하며 엄지와 검지를 비비는 듯한 동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근강직입니다.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이에요. 팔이나 다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 마치 톱니바퀴를 돌리듯 끊어지는 저항이 느껴집니다. 어깨가 굽고 걸음이 좁아지며 팔 흔들기가 줄어드는 것도 근강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운동 증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구각저하입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는 것은 파킨슨병의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예요.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5년에서 10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가스 냄새를 못 맡겠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변비입니다. 장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도 도파민 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별다른 이유 없이 만성 변비가 시작되었다면 이것이 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렘 수면 행동 장애입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해요. 수면 중에 꿈꾸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증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렘 수면 단계에서 근육이 이완돼서 몸이 쉬어야 하는데, 이 이완이 안 되면서 꿈속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고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옆에서 자던 배우자가 맞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이 증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파킨슨병의 가장 강력한 전조 증상 중 하나로,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수년에서 수십 년 내에 파킨슨병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비운동 증상들이 수년 전부터 있었던 분이 진찰실에서 서동증과 안정시 떨림이 확인된다면 파킨슨병을 훨씬 더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조기 발견의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검사는 도파민 운반체 펫 검사입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신경세포 끝에 있는 도파민 운반체의 밀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도파민 운반체에 달라붙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사한 뒤 펫으로 촬영하면 정상인에 비해 신호가 감소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로 초기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순 노화에 의한 떨림과 파킨슨병을 감별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 MRI도 함께 촬영합니다. 파킨슨병은 MRI에서 구조적 이상이 보이지 않거든요. MRI를 찍는 이유는 파킨슨병을 흉내내는 다른 질환들, 예를 들어 뇌경색, 뇌출혈, 수두증, 종양 또는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킨슨병 치료의 핵심은 증상 조절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이니까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도파민 자체를 먹으면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전구물질인 레보도파를 사용합니다. 레보도파는 장에서 흡수된 뒤 혈류를 타고 뇌혈관 장벽을 넘어가서 뇌 안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됩니다. 치료 초기 3년에서 4년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립니다. 약을 하루 3번 정도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약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약효가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약에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병 자체가 진행하면서 남아있는 신경세포가 줄어들어 레보도파를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장기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동 봉유 현상으로 약효가 예측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효과 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상운동증으로 약의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은 시점에 몸을 비틀거나 흔드는 불수의적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이런 합병증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약을 복용하며 잘 지내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뇌신부 자극술이 있습니다. 전극을 기저에게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가하는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MRI 유도 하에 초음파를 쏴서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은 파킨슨병을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약물 반응이 있는 증상에만 효과가 있으며 수술 후에도 약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약물로 조절이 힘들 때 보조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다 보니 이것만 하면 파킨슨병을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발병 위험을 줄이고 혹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더라도 증상 발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가장 강력한 예방 무기예요.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규칙적인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단순히 걷기나 집안일이 아닙니다. 수영, 달리기, 자전거 타기처럼 심박수가 올라가고 땀이 나는 수준의 운동을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신경세포에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뇌의 신경가소성을 높여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더라도 기능을 보상하는 예비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좀 손상을 입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근감소증은 파킨슨병 위험을 높이고 발병 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식이 패턴은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핵심은 단백질을 육류보다 등 푸른 생선과 해산물로 섭취하고 과일,
채소, 견과류, 통곡물, 올리브유를 매일 골고루 먹으며 포화지방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 순응도가 높을수록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특정 영양제 하나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니까 무언가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즐거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조기 발견을 위한 관심입니다. 후각 저하, 완성변비,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비운동 증상이 있으면서 행동이 느려지거나 한쪽 손에 떨림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경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환은 빨리 발견할수록 약물 치료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할 수 있고 운동과 재활의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고 처음 진단을 받았더라도 2년에서 3년 경과를 지켜보면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비전형 질환들, 다계통이 축증이나 진행성 핵상마비 같은 질환이 초기에는 파킨슨병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이 질환들은 레보도파의 반응이 거의 없고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반응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재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별 포인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킨슨병은 한쪽에서 시작하고 안정시 떨림이 뚜렷하며 레보도파에 잘 반응합니다. 반면 비전형 증후군은 양쪽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부터 심한 기립성 저혈압이나 잦은 낙상, 안구운동 이상이 동반되며 레보도파 반응이 미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이 크게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진단 후 10년이 넘도록 가뿐하게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도 이전만큼 몸이 가볍지는 않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병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약물 치료,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파킨슨증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조기에 발견하시고 함께 치료해 나가신다면 삶의 질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회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